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은바페 합류로 은바페, 벨링엄, 비니시우스라는 갈라티코 3개에 걸맞는 화려한 라인업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부터 은바페의 부진설이 제기되고 챔스와 리그에서 성적이 이전만 하지 못하게 되자 현 갈라티코 3기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최근에는 은바페가 10월 들어서 4경기 3골을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고 리그에서는 1위 바르셀로나와 승점차를 좁히면서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활용 방안이나 전술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레알의 선수단만 본다면 유럽 최고에 속하는 편이죠.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는 이 갈라티코 정책은 단순한 영입 정책 그 이상이어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의 핵심이자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았는데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를 15번이나 우승하는 대기록을 써나갔다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클럽이라는 칭호를 얻는 데는 분명 갈라티코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2000년부터 쭉 이어왔던 이 갈라티코 정책은 과연 어떻게 성공했던 걸까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을까요? 자, 축구 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페레즈가 레알 마드리드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현대 축구의 흐름을 뒤바꾼 갈라티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라티코는 스페인어로 은하를 의미하는 말인데 페레즈가 내세웠던 갈라티코 정책은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들을 모두 영입하는 정책을 말하죠.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것이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한 팀에 모인다? 이 영입 가능성은 둘째치고 그 많은 슈퍼스타들이 과연 원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페레스는 루이스 피고를 바르사에서 레알로 데려오겠다는 회장 당선 공약을 실현하며 갈라티코 1기는 시작되게 됩니다. 라울 곤살레스, 호베르트 칼로스 등 기존 선수단에 지네딘 지단, 호나우두, 데이비드 베컴 등 거물급 스타들을 영입하면서 이 게임에서만 보던 라인업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상상만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세간의 반응은 경험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실제 성적은 과연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라리가 2회 우승, 010 챔스 우승 등 걸출한 트로피를 얻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 갈라티코 1기를 구성하는데 들어갔던 이적료나 주급을 감안하면 성공이라 보기엔 좀 어려웠죠. 그렇다면 왜 이들을 한 곳에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티코 1기는 실패했던 걸까요? 레알의 수비형 미드필더 마켈렐레가 방출되면서 공수 밸런스가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베컴과 피구의 공존 문제, 그리고 당시 사령탑이었던 델보스키가 물러나고 팀의 주축이었던 모리엔테스, 이에로 등 레알의 기존 선수들이 대거 방출되면서 갈라티코 1기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선수들과 백업 선수들의 기량차가 매우 상당했기 때문에 적절한 로테이션이 잘 실행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했고요. 결국 2006년 페레즈 회장은 갈라티코 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고 레알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레알에 찬란했던 갈라티코가 끝나나 싶었지만 3년이 지난 2019년 페레즈가 다시 한번 레알의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그들의 영광이 다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레알은 챔스에서 0910 시즌까지 6년간 16강에서 탈락하면서 16강 마드리드라는 팀에 5명까지 생긴 상태였는데요. 이에 페레즈는 갈라티코 1기 시절의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조세 무리뉴를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갈라티코 2기를 시작했어요. 호나우두와 벤제마를 영입하고 코파델레이, 라리가 등을 우승하며 차근차근 리빌딩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리고 모드리치, 크로스, 베일 등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도 팀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마침내 안첼로티 체제에서 1314 시즌 챔피언스리그 비기어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 기세를 이어 지단 체제에서는 1516, 1627, 1778 시즌 연달아 챔스 3연패를 기록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까지 단숨에 세웠다고요. 시간이 지나 구성원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1-22 지난 시즌까지 비기어를 모두 들어 올렸죠. 갈라티코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 36개의 트로피를 획득하며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레알은 왜 처음부터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스타 선수들만 영입했던 걸까요?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스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예요. 레알은 부수입에 관해 선수와 계약을 맺는데 그 선수가 지닌 초상권과 각종 행사에서 나오는 상업수익의 일정 비율만큼 레알이 가져오는 것의 내용으로 해요. 그러니까 스타 선수가 광고 하나만 찍더라도 레알은 일종의 뽀찌를 받는 거죠. 게다가 스타성은 선수의 실력과는 다르게 반영구적인데요. 스타들은 그들이 가진 스타성을 통해 이미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했기 때문에 실력이 좀 떨어진다 해도 스타성은 비례해서 떨어지지 않죠. 호나우두와 메시만 보더라도 전성기에 폼이 많이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월드베스트 11에 올라가잖아요. 엄청난 스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스타성이 가득한 갈라티코 구단이 성적까지 잘 내게 되면서 팬층을 상당히 확보하게 되었고, 이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초인류의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스폰서 수익도 함께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뛴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토트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만큼 스타 선수 한 명이 레알로 이적해도 국가적 차원에서 레알 마드리드 클럽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스타성을 지니고 있는 한 이드급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레알 보드지는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레알의 갈라티코 정책이 단순히 돈만 써서 성공했던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맨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축으로 재패했겠죠. 레알의 갈라티코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드진의 강력한 권한 때문이었어요. 20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갈라티코 정책을 레알의 보드진이 총괄하면서 다변화하는 현대축구에서 갈라티코 정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일례로 레알 보드진은 이적 정책에 관해서 감독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데요. 감독은 보드진으로부터 단순히 정보를 받는 것에 그치죠. 일례로 벤제마가 사우디로 이적할 당시에 안첼로티는 벤제마 대체자 영입을 요청했으나 보드진은 이를 묵살하기도 했는데요. 왜냐면 다음에 음바페 영입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첼로티는 자신은 레알에 있어서 큰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어요. 때문에 감독이 계속 바뀌어도 보드진은 그대로기 때문에 팀의 정책이 잘 유지되고 무리 없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감독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타들이 질비했던 레알에서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알다시피 라커룸 장악 능력이었죠. 그리고 이 역할을 무리뉴, 안첼로티, 지단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감독들이 맡았습니다. 무리뉴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바르셀로나 상대로 트로피를 수집하며 초소가 다졌고, 안첼로티는 흔히 말하는 덕장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수들에게 신뢰를 얻고 새로운 전술을 고안하는 등 전술적 발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당시에 수석 코치였던 지네딘 지단은 안첼로티를 보좌하며 그의 전술적인 해안을 보고 배웠고, 지단이야말로 레알의 레전드 출신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수단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왜 레알 훈련하면 프리킥을 가장 잘 찼던 선수가 호날두도 모드리치도 크로스도 아니라 바로 지네딘 지단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훗날 지단 후임으로 안첼로티가 다시 부임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팀 컬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스타 선수의 영입에는 거금이 필요합니다. 거금을 얻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대출이죠. 그리고 대출은 채무자의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누구보다 훌륭한 신용을 가진 사람이 레알에 있었으니 그가 바로 페레즈 회장입니다. 페레즈는 세계 최고의 건설사 ACS의 수장이면서 한때는 스페인에서 정치활동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의 인맥과 신용이 상당한데요. 그러니까 다른 클럽들보다 더 쉽게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이 자금을 토대로 스타 선수들을 영입했던 거예요. 2009년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전 세계가 금융 위기를 겪고 있어 수많은 클럽들이 대출받기를 주저했었는데요. 그러나 레알은 자국 은행들로부터 1억 5천만 유로를 대출받는 도박수를 감행했고, 이 자금으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림 벤제마, 사비 알론소와 카카 등 갈라티코 2기를 꾸리면서 이 도박수는 신의 한 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 갈라티코 정책으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건 근본적으로 그들이 영입에 있어 실패보다 성공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 갈라티코 정책을 지속하면서 선수단의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해내며 매 시즌 초인류 선수단을 구축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이 중간에 요비치나 아자르 같은 임팩트 큰 실패 사례가 있어도 이를 교훈 삼아서 바로 영입 정책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좀 있는 위험 가능성이 높은 슈퍼스타 영입보다 유소년 육성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요즘에는 돈이 많은 클럽들이 많다 보니까 자금 영역에서도 좀 밀리기 때문에 레알은 어린 선수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빨리 팀에 데려온 뒤 키워 성공시키는 거죠. 이를 증명하듯 갈라티코 3기의 평균 연령은 굉장히 어린데요. 비니시우스는 17살에, 벨링엄은 19살에, 그리고 엔드릭은 16살에 레알로 영입되면서 앞으로는 젊고 실력이 뛰어난 유망주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가겠다는 페레즈의 전략이 보이는 거죠.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수정하면서 팀을 발전시키는 것, 그 속에는 보드진의 노련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보드진의 해안을 통해 갈라티코 정책은 가면 갈수록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구단 이미지에 프리미엄 효과가 붙어서 레알 마드리드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했어요. 덕분에 코로나 시기 많은 구단들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알의 경우에는 각종 상업 수익을 보장받으며 큰 타격이 없었거든요. 단순한 스타 영입에 그치지 않고 갈라티코 정책을 기반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홍보했기 때문에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팀을 떠나더라도 레알을 응원하는 팬들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선수보다는 팀에 초점을 맞춘 홍보 전략 때문이었죠. 이는 결국 페레즈 회장의 시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남긴 명언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가장 비싼 선수가 실제로는 가장 싼 선수다. 갈라티코의 정책에 대변하는 이 말은 오늘날 레알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고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드림클럽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에 너무나 바쁘시죠?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이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저희 좀 그러거든요. 큰 도움이 되는 제품, 오늘의 PPL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인 브랜드,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1위에 빛나는 백진삼입니다. 요즘 건강식품계에서 에르메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러분 혹시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100년 된 산삼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한다고 해요. 또한 구하기도 어려워서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런데 백진삼에서는 독보적인 식물 조직 배양 기술로 100년 이상 된 산삼의 DNA와 99% 동일하게 복제된 산삼으로 만든 고농축 산삼 진행 상품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즉 첨단 과학과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진 브랜드 백진삼이라는 겁니다. 이 제품을 먹어본 지 사실 꽤 됐는데 진짜 진심으로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활력이 필요할 때 진짜 미친 충전이거든요. 이 제품 먹으면 3시간을 자더라도 10시간을 잔 것 같은 느낌을 진짜로 받았었어요. 특히나 백진삼 회사에서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넘치는지 섭취 7일 이내에 만약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 100% 환불을 진행해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시대 환불률은 1%도 안 된대요. 근데 저도 진짜 너무 괜찮아서 먹어보고 부모님께 명절 선물로 전달하려고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이제 올해 다 끝났잖아요. 또 설 다가온다니까요. 명절 선물로 이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특별히 하나 더 가져왔어요. 특별 이벤트 역시 준비했습니다. 백진삼 홈페이지에서 현재 16만 8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들을 위한 공동 구매 가격이 13만 9,80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100박스밖에 한정 수량이 없으니까 빨리 주문해야겠죠? 백진삼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의 갈라티코 정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갈라티코 정책이 실로 대단했던 것이 다른 리그와 클럽에도 그들의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일례로 갈라티코 1기 멤버였던 데이비드 베컴의 구단주로 있는 인터 마이애미에서는 리오넬 메시, 수아레스, 부스케츠, 알바 등 이 MLS판 갈라티코를 이룩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자아내고 있어요. 잘만 하면 구단 성적은 물론이고 인기와 수익성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갈라티코의 본고장 레알 역시 클럽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갈라티코 3기의 결성을 위해 다음 영입 대상으로 알렉산더 아놀드 등 다양한 대상들을 물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바페의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 포지션을 변경하는 등 이 클럽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요. 설령 갈라티코 3기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레알 마드리드는 늘 그래왔듯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